내가 총을 아버지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 그의 눈은 아직 감겨 있었다. 피가 베개를 적시며 천천히 번져나가는 그 광경을 보며 나는 오히려 차가운 평온을 느꼈다. 엄마처럼 이제 내 차례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서울의 번화한 아파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0층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이 일은 내 인생의 모든 배신과 상실이 쌓여 만든 필연적인 결말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커피를 타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는 어제 늦은 밤까지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그 빈 침대를 보며 익숙한 공허를 느꼈다.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완벽했다. 재벌 3세인 아버지, 헌신적인 어머니, 그리고 나 장남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유일한 혈육. 하지만 그건 가짜였다.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건 10년 전, 아버지가 그 여자와 재혼한 후부터였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병이 들었다. 오빠, 엄마가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 나는 어린 나이에 물었지만 대답 대신 그녀의 창백한 미소만 돌아왔다. 아버지는 사업이 바빠라고 핑계대며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이복 동생들이 태어났다. 첫째는 형, 둘째는 여동생. 그들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어머니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은 이미 그들의 것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장남이니 책임을 져라고 했지만 그 책임은 점점 나를 짓누르는 쇠사슬이 되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던 날, 나는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는 오지 않았다. 대신 전화가 왔다. 민준아,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다. 아빠, 왜 안 오셨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아빠를 하지만 그는 끊었다. 장례식 날, 이복 형제들이 나타났다. 형은 민준 형, 이거 내가 처리해. 우리는 바빠라고 했다. 그들의 눈빛은 동정조차 없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는 사냥개들처럼 어머니의 죽음을 그냥 지나쳤다. 나는 홀로 관을 메고 비가 내리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를 묻었다. 그날부터 내 안에 무언가가 죽었다. 아니, 깨어났다. 복수심.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라났다. 그 후로 나는 아버지의 회사를 도왔다. 재벌 그룹의 후계자로서 나는 모든 걸 바쳤다. 야근, 출장, 심지어 아버지의 더러운 비밀까지 덮어주었다. 그는 두 번째 부인과 아이들을 위해 나를 이용했다. 민준아,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되냐.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나는 그의 눈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이복 형제들은 나를 비웃었다. 형은 그냥 하인일 뿐이야. 그들의 파티에서 술에 취해 내뱉는 말 나는 참았다. 때가 올 때까지. 시간이 흘렀다. 5년, 7년. 나는 회사의 핵심이 되었다. 아버지의 신뢰를 얻었고 그의 비밀 서랍까지 열어볼 수 있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있었다. 그녀의 병은 단순한 암이 아니었다. 스트레스,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끼워준 독극물. 의사 보고서가 증명했다. 그는 어머니를 죽였다. 재혼을 위해, 유산을 위해. 그 발견은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왜 나한테만.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즉흥이 아니었다. 논리적이고 치밀하게. 먼저 이복 형제들을 약화시켰다. 회사의 프로젝트를 조작해 그들의 실책을 드러냈다. 형은 스캔들로 쫓겨났고 여동생은 빚더미에 앉았다. 그들은 나에게 빌었다. 형, 도와줘. 하지만 나는 웃었다. 엄마 장례 때처럼 너희가 처리해.
그들의 절망은 내 첫 번째 만족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그는 나를 믿었다. 민준아, 내가 최고야. 그의 칭찬은 독이었다. 나는 총을 샀다. 합법적으로 사냥용으로 위장해. 매일 연습했다. 방아쇠를 당기는 느낌을 익혔다. 그리고 오늘, 그날이 왔다. 그는 늦은 밤 돌아와 바로 잠들었다. 술 냄새가 났다. 나는 침대 곁에 섰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아빠, 이게 공평한 거요. 방아쇠를 당겼다. 피가 흘렀다. 나는 창문을 열고 한강을 내려다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복 형제들,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모든 배신자들. 그들은 차례대로 무너질 터였다.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막 피어나는 꽃이었다. 검붉은 꽃잎으로. 총소리가 울린 후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아버지의 시체가 식어가는 동안 나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주름진 이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한때 나를 안아주던 그 손이 이제 축 늘어져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는 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나를 업고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날, 그때 그는 민준아, 내가 이 집안을 이끌 거야 라고 말했다. 그 약속은 거짓이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나는 침착하게 전화했다. 아버지가 자살하셨어요. 총으로 목소리를 떨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았다. 슬픔을 가장하는 건 이미 내 일부가 된 기술이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나는 현장을 정리했다. 아버지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편지를 썼다. 민준아, 미안하다. 내 어머니 때문에 이 짧고 설득력 있게. 그는 정말 자살한 것처럼 보일 터였다. 재벌 집안의 스캔들은 피해야 했다. 나를 위해, 그리고 내 복수를 위해. 경찰 조사에서 나는 완벽한 아들이었다.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가 요즘 우울해 보이셨어요 라고 증언했다. 이복 형제들은 충격받은 척 왔다. 형은 민준 형,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했지만 그의 눈은 유산을 계산하고 있었다. 여동생은 울었지만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 나를 압박하려 했다. 장례식 후 회의실에서 그들은 말했다. 형, 이제 내가 회사를 물려받는 건가? 하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공정하게 나누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유언은 내가 썼다. 변호사를 매수해. 나는 모든 걸 얻었다. 회사 지분, 펜트하우스, 심지어 두 번째 부인의 집까지. 그들은 분노했다. 이건 사기야, 형이 소리쳤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증거가 있나? 그들의 분노는 내 연료였다. 어머니의 장례 때 그들이 나를 버린 대가였다. 나는 그날을 잊지 않았다. 비가 쏟아지던 묘지에서 홀로 꽃을 놓던 나우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복수의 다음 타깃은 형이었다. 그는 클럽에서 여자들과 논다. 나는 그의 약점을 알았다. 마약, 불법 도박. 나는 증거를 모았다. 익명으로 경찰에 제보했다. 새벽에 그를 체포하는 장면을 창밖에서 지켜봤다. 그의 절규가 들려왔다. 민준. 내가 한 거지.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제발.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가족은 어머니가 죽을 때 사라졌다. 회사는 내 소나귀에 들어왔다. 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불필요한 인력을 잘랐다. 그중에는 형의 친구들, 여동생의 지인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원수로 여겼다.
소문이 돌았다. 민준이가 아버지를 죽였어.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더 강해졌다. 심리학 책을 읽었다. 배신의 메커니즘, 증오의 심리. 나는 나 자신을 분석했다.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의 사진을 볼 때마다 알았다. 사랑은 증오로 변한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였다. 한 달 후, 여동생이 찾아왔다.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오빠, 도와줘. 아버지의 돈이 필요해. 그녀의 눈은 애원했다. 나는 차를 타고 그녀를 데리고 한강으로 갔다. 기억나. 엄마 장례 때 내가 안 왔던 것.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땐 어렸어. 나는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그녀의 비밀을 폭로했다. 불륜, 돈 세탁.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버렸다. 오빠, 왜? 그녀의 울음소리가 강물에 스며들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공평해야 했다. 그녀가 어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사진을 닦았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내 마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편했다. 이 길이 끝나면 나는 뭐가 남을까? 증오는 나를 채웠지만 공허도 함께였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후회는 없었다. 오직 앞으로만. 여동생의 몰락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매일 아침 거울 속 내 얼굴이 변해가는 걸 봤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건 상관없었다. 나는 이제 사냥꾼이었다. 다음은 두 번째 부인, 아버지의 새아내. 그녀는 모든 원흉이었다. 우아한 미모, 하지만 속은 썩었다. 그녀가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독극물을 타준 건 그녀의 손이었다. 의사 보고서에 그녀의 지문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조사했다. 사설 탐정에게 돈을 주고 그녀의 일상을 추적했다. 그녀는 명품 쇼핑, 스파, 그리고 비밀 연인과의 만남. 아버지의 돈으로 사는 삶. 나는 분노했다. 어머니가 병상에서 고통받을 때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서 웃고 있었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직접적인 살인은 아니었다. 그건 너무 쉽다. 그녀의 삶을 파괴할 거였다. 먼저 그녀의 연인을 매수했다. 그는 돈에 약했다. 그 여자가 날 버렸어. 복수해줄게. 스캔들이 터졌다. 신문 헤드라인, 재벌 부인의 불륜 스캔들. 그녀는 충격받았다.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다. 나는 TV에서 그녀의 눈물을 봤다. 민준 씨, 어떻게 이런? 그녀가 전화로 울며 말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죽었을 때 당신은 뭐 했나요? 그녀는 부정했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쌓였다. 나는 그녀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회사 이사로서의 권한으로. 그녀는 거지 신세가 되었다. 그녀가 찾아왔다. 펜트하우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떨렸다. 민준아, 제발.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이복 동생들. 그들은 이미 나를 증오했다. 나는 문을 열고 그녀를 들였다. 앉아요. 그녀의 화장은 지워져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의 물음에 나는 웃었다. 왜 어머니한테 한 거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독극물, 아버지의 지시, 모든 것.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사업 때문에. 사업. 그 단어에 나는 폭발했다. 어머니의 생명은 사업 도구였나요? 나는 그녀의 목을 움켜쥐려 했지만 참았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었다. 논리였다. 나는 그녀를 쫓아냈다. 나가세요. 이 집은 더 이상 당신 거 아니에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한강을 걸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다. 친구는 없었다. 가족은 적이었다. 나는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심리 상담사. 그건 웃기다. 그들은 나를 미치광이라고 핥터였다. 회사는 호황이었다. 나는 혁신을 단행했다. AI 기술 도입, 글로벌 확장. 주가는 상승했다. 언론은 나를 재벌의 새로운 별시라고 불렀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그만해. 용서해, 용서. 그건 불가능했다. 용서는 약함이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더 많은 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옛 동업자들, 그들이 배신의 일부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방관했다. 한 남자가 연락했다. 아버지의 옛 비서. 민준 씨, 진실을 알려줄게요. 우리는 지하주차장에서 만났다. 그의 손은 떨렸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 어머니를 죽인 게 아니에요? 당신 이복 형이 충격이었다. 형. 그는 어머니의 약을 바꿨다고 했다.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증거를 봤다. 이메일, 녹음 파일, 세상이 무너졌다. 내 복수가. 잘못된 방향. 나는 형을 불렀다. 와라. 이야기할 게 있어. 그는 왔다. 클럽 냄새가 났다. 뭐야, 형. 나는 파일을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부정하려 했지만 나는 총을 꺼냈다. 솔직히 말해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아버지가 시켰어. 다시 아버지. 원래로 돌아왔다. 나는 그를 때렸다. 피가 흘렀다.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고? 그래서 죽인 거야. 그는 울었다. 형, 살려줘. 나는 살려줬다. 아직 아니었다. 복수는 단계적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신의 층이 쌓여갔다. 누구를 믿을 수 있나? 나 자신조차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피가 묻었다. 깨끗한 손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형의 고백 후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제국은 썩은 뿌리 위에 세워졌다. 어머니의 죽음은 빙산의 일각. 나는 회사의 어두운 면을 파헤쳤다. 뇌물, 탈세, 심지어 인신매매 루머까지. 아버지는 그 모든 걸 숨겼다. 나는 내부 고발자를 만들었다. 익명으로 자료를 언론에 보냈다. 스캔들이 터지기 시작했다. 주가가 하락했다. 이사회는 나를 압박했다. 민준 사장, 이게 무슨, 나는 미소 지었다. 정화예요. 두 번째 부인은 도망쳤다. 해외로. 하지만 나는 그녀를 쫓았다. 프라이빗 제트로 파리로 날아갔다. 그녀는 에펠탑 근처 호텔에 숨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왔어요. 그녀는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 했지만 늦었다. 민준. 제발, 나는 문을 잠갔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셨어요. 민준이를 지켜줘라고요. 그녀는 떨었다. 나는 강요받았어. 강요. 아버지의 명령. 다시 그 이름. 나는 그녀를 고문하지 않았다. 대신 녹음기를 켰다. 그녀의 고백을 받았다. 독극물, 계획, 모든 것 이걸로 끝나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당신 인생이 끝날 거예요. 나는 파일을 경찰에 보냈다. 프랑스 당국이 그녀를 체포했다. 국제 뉴스에 떴다. 한국 재벌 부인의 살인 혐의.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절망.
그것이 어머니가 느꼈을 감정이었다. 돌아와서 나는 형을 다시 불렀다. 그는 숨어 있었다. 나와. 끝내자 우리는 폐공장에서 만났다. 비가 내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형, 미안해. 나는 총을 들었다. 왜 한 거지?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그는 울었다. 아버지가 유산을 주겠다고 돈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 나는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멈췄다. 가봐. 하지만 영원히 도망쳐. 그는 도망쳤다. 나는 그를 살려둔 걸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삶 자체가 고문이었다. 쫓기는 삶.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나는 CEO로 복귀했다. 언론 플레이를 했다. 개혁의 시간입니다. 투자자들이 돌아왔다. 나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내면은 갈라졌다. 꿈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민준아, 이게 내가 원한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복수는 승리지만 동시에 패배였다. 나는 사랑을 잃었다. 친구, 연인, 모든 것. 유일한 동반자는 증오였다. 여동생이 다시 연락했다. 오빠, 아기. 태어났어. 도와줘. 나는 병원으로 갔다. 작은 생명이 울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오빠가 한 거 알아? 나는 아기를 봤다. 무죄한 얼굴. 이 아이는 용서할게.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남편을 찾아냈다. 그는 숨어 있었다. 내 옆편 내가 범죄자야. 그는 웃었다. 너도 마찬가지지.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그를 때렸다. 피가 흘렀다. 엄마의 고통을 느껴봐. 그날 나는 한강 다리 위에 섰다. 물결이 출렁였다. 뛰어내리고 싶었다. 모든 걸 끝내고.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야. 끝까지 가. 나는 돌아섰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 아버지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 나는 내부 데이터를 해킹했다. 모든 비밀을 폭로할 준비를 했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크리스마스 파티, 회사 연말 행사, 그곳에서 터뜨릴 거였다. 파티 날, 나는 정장을 입었다. 미소 지었다. 모두가 박수 쳤다. 민준 사장 만세. 나는 연단에 섰다. 오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아버지의 범죄 영상, 어머니의 죽음 기록. 혼란이 소란스러워졌다. 이게 뭐야?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웃었다. 정의예요. 혼란이 시작됐다. 주식 폭락, 경찰 출동. 나는 그 광경을 즐겼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형이 돌아왔다. 총을 들고. 형, 내가 다 망쳤어. 그의 눈은 미쳤다. 총알이 날아왔다. 나는 피했다. 싸움이 벌어졌다. 그의 총이 떨어졌다. 나는 그걸 집었다. 이제 끝이야. 방아쇠를 당겼다. 그의 피가 바닥에 흘렀다. 형제의 죽음. 그것은 내 일부를 죽였다. 형의 시체가 쓰러진 후 파티장은 지옥이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경찰 사이렌이 울렸다. 나는 총을 들고 서 있었다. 이게 끝이야. 중얼거렸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더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도망쳤다. 백도어로,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한강으로 향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복수가 이렇게 될 줄이야. 형의 죽음은 계획 밖이었다. 그는 나처럼 미쳐 있었다. 우리 혈육은 다 똑같았다. 썩은 피. 도로 위에서 나는 뉴스를 봤다. 재벌 그룹 총수 자살, 후계자 살인 혐의 이미 퍼졌다. 나는 수배자가 되었다.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오래된 아파트, 그녀가 살던 곳 오문을 열자 먼지가 피어올랐다. 엄마, 나는 무릎 꿇었다. 사진 속 그녀가 웃고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줬어?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복수 중에 울지 않았는데 지금은 참을 수 없었다. 전화가 왔다. 여동생. 오빠. 잡혔어. 경찰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기. 지켜줘. 나는 끊었다.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 이미 늦었다. 나는 도주 계획을 세웠다. 국경을 넘을 돈, 가짜 여권. 하지만 포기했다. 도망은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었다. 나는 맞서야 했다. 법정에서 모든 걸 증명할 거였다. 숨는 동안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 병상에서 그녀가 말했다. 민준아, 원한 마녀. 행복해져 이 행복. 그 단어를 잊었다. 복수가 행복을 빼앗았다. 나는 거울을 봤다. 피곤한 얼굴, 빈 눈 인간이 아니었다. 괴물이었다. 하지만 괴물이 되어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경찰이 가까워졌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나는 한강 다리로 갔다. 물결이 검었다. 엄마, 나 올게. 하지만 발걸음이 멈췄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다. 추격자들. 나는 총을 들었다. 와라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총알이 스쳤다. 팔에 상처가 났다. 피가 흘렀다. 고통이 나를 깨웠다. 이게 의미가 있나? 나는 잡혔다. 수갑이 채워졌다. 김민준, 체포한다. 경찰의 말,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감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웃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재판. 그곳에서 진실을 말할 거였다. 변호사는 포기했다. 미쳤어요. 하지만 나는 혼자였다. 재벌의 돈으로 매수된 법조계. 재판은 불공평할 터였다. 재판날, 법정은 10,000원이었다. 기자들, 가족, 남은 가족. 여동생이 증인석에 섰다. 오빠는 미쳤어요.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녀의 증언. 나는 소리쳤다. 너도 공범이야. 엄마의 죽음을 판사가 주의를 줬다. 하지만 내 변호는 시작됐다.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녹음, 문서, 모든 것 법정이 술렁였다. 이게 사실인가? 변호사의 말, 아니, 내 말, 나는 증인이었다. 아버지의 비서가 증언했다. 김총수는 살인자였습니다. 충격파가 퍼졌다. 여동생이 무너졌다. 아니야. 오빠, 그녀의 울음. 나는 차갑게 봤다. 이제 느껴봐. 엄마의 고통을. 재판은 길어졌다. 증언이 쌓였다. 배신의 그물망이 드러났다. 나는 유죄였다. 살인. 하지만 그들은 무죄. 아니. 사회적 재판이 시작됐다. 시위대가 모였다. 정의 실현, 그들의 함성. 감옥 생활은 고독했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더 이상 도망칠 게 없었다. 나는 책을 읽었다. 심리학, 철학. 인간의 어둠을 이해했다. 나도 그 일부였다. 어머니의 편지가 왔다. 아니, 환상. 민준아, 자랑스러워. 나는 울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판결날, 사형. 법정이 조용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공평해요. 여동생이 찾아왔다. 오빠. 미안해. 그녀의 손에 아기 사진. 이 아이를 지켜줘. 나는 미소 지었다. 할게. 그것이 마지막 용서였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감옥은 차가웠다.
철창 너머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다. 회색빛. 내 인생처럼. 나는 매일 일기를 썼다. 오늘은 엄마를 생각했어? 그녀의 미소 복수의 끝에서 나는 후회를 느꼈다. 아니, 후회는 아니었다. 깨달음. 증오는 자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하지만 그 감옥이 나를 살렸다. 어머니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언론은 여전히 나를 다뤘다. 재벌 복수작 책이 나왔다. 내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람들은 나를 영웅으로, 악마로 불렀다. 여동생이 변호했다. 오빠는 피해자예요. 그녀의 말이 그녀는 변화했다. 아기를 키우며 나의 편지를 읽었다. 오빠, 용서해. 나도 복수했어. 하지만 이제 그만. 그녀의 편지. 나는 답했다. 행복해.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집행일이 다가왔다. 마지막 식사, 김치찌개. 어머니의 맛. 나는 천천히 먹었다. 간수가 물었다. 후회하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공평했어. 주사기가 준비됐다. 내 팔에 꽂혔다. 세상이 흐려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민준아, 와. 나는 미소 지었다. 엄마.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기적이. 아니, 반전. 재심. 새로운 증거. 아버지의 숨겨진 녹음. 민준을 죽여라. 그는 위협이야. 그의 목소리. 나는 무죄. 살인. 자위였다. 법정이 뒤집혔다. 나는 풀려났다. 여동생이 안아줬다. 오빠, 눈물이 흘렀다. 진짜 눈물. 자유의 몸으로 나는 한강을 걸었다. 태양이 밝았다. 회사. 포기했다. 자선 재단을 만들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피해자 돕기. 배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곳. 이복 동생들. 형은 죽었고 여동생은 가족이 됐다. 우리는 화해했다. 오빠, 사랑해. 그녀의 말에 나는 안았다. 나도. 인생은 재시작됐다. 연인을 만났다. 평범한 여자. 그녀의 미소가 어머니 같았다. 우리는 결혼했다.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아빠, 그 순간 모든 게 치유됐다. 복수는 끝났지만 사랑은 시작이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나는 알았다. 인간은 약하다. 배신은 언제든 올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지켰다. 가족을, 진실을. 어머니의 교훈으로. 행복해져, 민준아. 나는 행복했다. 마침내. 이게 내 이야기. 배신의 가격, 그리고 용서의 선물. 너도 조심해. 증오는 쉬워. 하지만 용서가 진짜 힘이다.